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르면 당하는 그들만의 경제학을 알려주는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는 책입니다. 한호 백지음, 배명자 옮김, 갤리온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누구는 10년 후에 부자가 되고 누구는 여전히 돈 때문에 허덕이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책은 저축, 보험, 소비 습관, 주식, 부동산, 노후 대비에 이르기까지 부자로 만들어줄 경제 심리학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이나 돈이 저절로 모이는 부자들의 생각법, 단순하지만 확실한 부자들의 분산 투자법 등 자본시장의 진실과 인간의 심리에 관해 행동 경제학 이론과 함께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18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워렌 버핏이 월스트리트에 살지 않는 이유를 기억하라.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오마하에 살고 채권왕 빌 그로스는 뉴포트 비치에 산다. 두 사람 모두 세계 금융의 중심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금융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핸디캡이 아니다. 오히려 집단 광기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을 통해 시장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주가를 매일 확인하지 마라. 금융 전문 잡지를 매일 읽지 마라. 일상의 활력소가 될 약간의 모험과 짜릿함을 느끼려면 손해를 입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금액만 투자하라. 이때 투자금은 실제 자산뿐만 아니라 심적 회계에 따른 마음의 회계 장부에서도 따로 분리된 계정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손해를 봐도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총 자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2. 투자 세계에 언제나 통하는 법칙은 없다. 나는 몇 년 전 친구에게 받은 50센트짜리 커다란 은색 동전을 책상 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 그 동전은 우연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지 상기시킨다. 동전을 몇 번 던져 그림이 나온 횟수와 숫자가 나온 횟수를 기록해 보면 금방 어떤 패턴이나 규칙이 눈에 띌 것이다. 이것은 증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패턴도 우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투자를 할 때 어떤 특정한 패턴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믿기 전에 먼저 동전을 던져 그 결과를 기록해 보라. 그러면 그림만 연달아 5번이 나오는 결과도 그다지 특별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금세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이다. 우연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발생하고 매우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3. 본전 생각을 버려라. 동전 던지기 실험은 우리가 가진 손실 회피 심리를 인지하게 한다. 사람들은 동전을 던져 그림이 있는 면이 나오면 10유로를 받고 숫자가 있는 면이 나오면 10유로를 잃는 내기를 하지 않는다. 잃는 돈보다 얻는 돈이 2배로 많아야 내기를 받아들인다. 이 실험을 떠올리기만 해도 손실 회피 심리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손실 회피 심리를 인지하면 그냥 버리면 손해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갖고 있는 돈까지 날려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았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추가 매수를 했다가 더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아주 좋다. 그 당시 투자 실패를 기억나게 하는 자료를 액자에 걸어두고 추가 매수를 고민할 때마다 액자를 보라. 이런 연습은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수익을 낸 주식을 팔고
손실을 입은 주식을 사는 실수를 막아줄 것이다. 가장 확실한 수단이 하나 있다. 거래 당시의 가격을 잊고 손절매 주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손실 회피 심리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4. 푼돈의 무서움을 기억하라. 소설 모모로 유명한 세계적인 동화 작가 미하일 엔데가 쓴 또 다른 동화 짐 크노프 이야기에 투루투루시라는 거인이 등장한다. 그는 겉보기 거인이다. 멀리 떨어져서 볼수록 몸집이 점점 더 커져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면 평범한 체구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를 따돌린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지출과 추가적인 비용은 겉보기 거인과 비슷하다. 가까이에서 보면 소소하고 별것 아닌 듯 싶지만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소소한 지출이 모여 큰 돈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투루투루 씨의 특성을 떠올리면 비싼 물건을 산 후에 이것저것 잡다한 구성물들을 팔려고 하는 점원들의 꼼수에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한 번의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잘게 쪼개서 저항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늘린다. 또한 손실은 관점에 달려 있고 모험을 거는 태도 또한 상황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5. 손해를 인정하는 법을 익혀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길은 돈을 적게 버는 방법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낼 수는 없다. 소위 절세 상품은 단순히 세금을 내야 할 시기를 늦춘 상품이거나 돈 먹는 기계일 경우가 많다. 손실을 본 주식을 팔 때는 그 손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러면 수익을 낸 주식을 파는 대신 손실을 본 주식을 파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세금을 기억함으로써 처분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6. 늘 처음을 생각하라. 그동안의 일들은 다 잊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처음 투자를 하는데 꼭 이 주식을 사야 하나라고 스스로에게 묻자. 이때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면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까닭이 없다. 주식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는 처음으로 투자를 한다는 상상을 하면 도움이 된다. 초심으로 생각하면 현상 유지 편향과 콩코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살피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라. 초심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포트폴리오가 어떤 모습일지 기록하라. 그 기록과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라. 그 차이에 깜짝 놀란다면 즉시 팔아야 한다. 7. 말의 핵심을 파악하라. 요기베라를 생각하라. 왜 사람들이 피자를 4조각이 아니라 8조각으로 자르는지 늘 따지고 캐물어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라. 의식적인 반대는 정박 효과에 맞서는 좋은 무기이다. 분석가, 상담원, 동료 혹은 본인의 감이 어떤 주식의 시세 목표를 200이라고 말하면 역으로 이 주식이 20으로 떨어질 근거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주식을 살 때는 파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한다. 그는 왜 팔까? 자신이 보기에도 그 이유가 타당한가? 8. 돈을 쓰기 전에 며칠만 기다려라. 연말정산, 세금 환급, 선물, 복권 당첨 등 기대하지 않은 공돈이 생기면 바로 쓰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은 은행에 넣어 두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목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회계 장부에서 그 돈을 공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쉽게 지출하지 못하게 된다. 수입이 생기면 일단 어떻게 생긴 수입인지 잊어라. 수입 출처를 모르면 그 돈을 더욱 신중하게 지출하게 된다. 가능하면 목돈으로 만들어 두면 좋다. 목돈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 심하게 절약해서 사는 재미를 못 느끼겠다는 기분이 들면 은행에 계좌를 열고 공돈이 생길 때마다 이 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목돈이 되면 약간의 사치를 누리는 것도 괜찮다. 아마 그 돈도 아까워하면서 쓰겠지만 사치의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다. 충동적으로 또는 다음 달 카드 값을 걱정하며 사치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보람찰 것이다. 9. 포트폴리오 전체를 생각하라. 지출과 수입을 일일이 살피고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투자를 할 때는 지출과 수입을 일일이 살피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때는 개별 투자 대상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야 한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든 투자를 기록하고 각각의 가치 변동과 위험을 추적하는 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각 투자를 유형, 분야, 국가, 통화로 분류한다. 작은 노력으로 색칠을 하고 몇몇 그래프를 첨가하면 포트폴리오의 전체 조망도가 완성된다. 이 조망도는 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막아줄 것이다. 10. 작은 변화를 자주 시도하라. 작은 것이라도 매주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 예를 들어 하루 정도는 다른 길로 출퇴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오래된 습관을 의심하라. 이런 시도는 일상에서 현상 유지 편향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전자제품의 기본 설정을 바꾸는 것이다. 투자에 대해 생각할 때는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를 옆에 펼쳐 두어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상기시킬 것이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이 결정하고 행동한 것을 후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11.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비용이다. 투자하기 전 참고할 만한 이자율표를 구하라. 예를 들어 안전한 자유입출금 통장의 이자율표가 좋다. 그 다음 투자할 상품을 비교해 계산을 하라. 해당 상품을 팔고 그 돈을 자유입출금 통장에 넣으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자유 입출금 통장의 이자율을 떠올려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12. 돈을 벌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남들보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기분이 들 때나 미래를 예측하고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동전을 던진 후 그림인지 숫자인지 맞히는 실험을 떠올려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통제의 환상에서 비롯된 착각임을 금방 알게 된다. 과도한 낙관주의가 투자 과정에서 일으킬 위험을 상기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13. 투자를 기록하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것을 결정한 이유와 그 결정으로 기대하는 내용을 기록하라. 또한 그 결정을 반대하는 근거도 기록하라. 이때 결정의 근거를 되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라. 두 견해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도 표시하라. 이렇게 투자 일기 쓰는 습관을 들이면 투자를 결정할 때 신중해질 수 있다. 또한 분석가, 진단가, 금융 전문가로서의 당신 능력을 솔직하게 피드백할 수 있다. 한때 확신했던 내용을 투자 일기 형식의 글로 남겨놓으면 사후 확신 편향에 빠지는 오류도 피할 수 있다. 14. 늘 의심하라. 현상 유지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일에 항상 딴지를 걸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까닭도 찾아봐야 한다.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도 없다. 그러나 잘못된 의견을 계속 고집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신문사에서 일할 때 나는 기사를 넘기기 전에 항상 트집을 잡는 동료에게 기사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화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동료의 비판이 기사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되었다.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그의 비판을 진지하게 들으려 노력하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덕분에 큰 돈을 아끼게 될 것이다. 불편한 진실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예스맨과 아첨꾼을 곁에 두기는 쉽다. 다만 돈을 잃을 뿐이다. 15. 계좌에 이름을 붙여라. 신적 회계를 현실에서 활용한 더스틴 호프먼의 사례를 떠올려 보라. 보유한 계좌에 일일이 이름을 붙이면 저축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교육, 자동차 구매, 노후 대책 등의 이름을 붙인 계좌의 돈은 쉽게 인출하지 못한다.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면 성실하게 저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너무나 철저히 돈 관리를 하는 나머지 마이너스 통장의 높은 이자를 물면서도 이자가 적은 적금을 깨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어쩌겠는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16. 금융위기는 생각보다 자주 온다. 금융시장의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괴물 파도처럼 갑작스러운 위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있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와 노후 대책을 계획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제 위기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견딜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 정도가 파악되었으면 손절매 주문 등을 이용해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17. 자동이체, 자동주문을 활용하라. 손절매 주문은 자동항법 장치와 비슷하다. 노후 대책에서도 자동항법 장치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일단 적금 통장을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는다.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꾸준히 저축하면 나중에 엄청난 금액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자동항법 장치는 긴 시간일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18. 지금 당장 시작하라.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저축도 많이 할 수 있고 이자 수익도 많이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 장기 투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날뿐만 아니라 중요한 날에도 투자에 동참하도록 해준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닐 파스리차 지음, 송선인 옮김, 나무협 의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여 더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감정으로 인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매일매일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삶의 균형을 찾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유를 만들어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먼저 3번 산책하기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일수록 흥분과 열정의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30분씩 3번의 짧은 산책으로도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20분간 떠올리기인데요. 20분 동안 긍정적인 경험을 써보는 것만으로 행복감은 급격히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작성하면서 실제로 그때의 경험을 상기하게 되므로 이후 그것을 읽을 때마다 다시 그때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작위로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가지 친절한 행동을 무작위로 실행하면 행복감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고 이웃의 잔디를 깎고 크리스마스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감사 카드를 쓰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좋은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완전히 게을러지기인데요.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삶은 짧은 시간 내에 도전에 완전히 몰입하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만 주기적으로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능력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일을 마친 뒤의 완전한 휴식이 다음 날을 위한 재충전에 도움을 줍니다. 5번째는 강하게 몰입하기인데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순간을 행위 자체를 위해 완전히 몰두한다. 자신이 서서히 사라진다. 시간이 쏜살같이 흐른다. 모든 행동과 움직임, 생각이 마치 재즈를 듣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전 단계에서 다음으로 흐른다. 온전한 자신 자체에 몰두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6번째는 2분간 명상하기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행복 수준을 올리기 위해 우리의 뇌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감사한 일 5가지 떠올리기입니다. 한 실험에서 지난 10주간 일어났던 일 중 감사한 일 5가지와 귀찮은 일 5가지 혹은 5가지 사건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5가지의 감사한 일을 작성했던 학생들은 더욱 행복해지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졌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갖고 있는 과거의 불행을 떠올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현재의 축복을 생각하라 하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7가지 방법인데요. 우선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가 되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행복해집니다. 절대 은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전을 원합니다. 도전은 우리 자신과 세상에 활력을 주며 배우고 개선하는 감각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삶을 경험합니다.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활동적인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게을러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루해집니다. 지루함은 흥미가 떨어져 지치고 실증난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뭔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 작가 토바베타는 은퇴를 고려하면 훨씬 빨리
늙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사실 완전히 잘못된 꿈은 바로 은퇴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도 갈 곳도 무궁무진합니다. 알찬 계획과 열정을 늘 생각하고 가슴에서 놓지 않는다면 어떤 일에도 몰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변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은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한가롭게 무언가 바라볼 여유마저 없다면 그걸 인생이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바쁠까요?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여유라는 빈 공간에 늘 충분한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지 않는 비법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항상 확보해야 합니다. 일별로, 주별로, 월별로 반드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점차 자신의 삶에 스며들게 하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결국 완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유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바쁜 삶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비법입니다. 이 여유는 잘라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선택과 시간과 접근을 잘라내어 삶의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모든 결정을 2배로 빨리 내리려면 선택을 제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을 늘리는 뜻밖의 방법은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변화 하나로만 하루에 1시간씩 벌려면 접근을 차단하면 됩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쏜살같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제거하고 시간을 줄이고 접근을 차단해서 더욱 공간을 넓힌 후 그 공간을 더욱 알차고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만족감과 자유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순서만 살짝 바꾸면 두려움이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일을 하기 원해야 합니다. 책을 쓰고 싶다면 일단 한 페이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형편없어도 좋습니다. 자신이 글을 썼다는 사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일들을 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운동하고 싶다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냥 달려야 합니다.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멀리 달리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집 앞에 있는 거리 끝까지 2분만 뛰어갔다가 돌아와도 됩니다. 자신이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그 다음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운동화를 살 동기가 부여됩니다. 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나은 사람이 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요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진정한 자신이 가장 멋진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독특하고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생각, 머릿속에 빙빙 도는 생각, 늦은 밤 침대에 누워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생각한 것들, 한 일들, 말한 것들이 모두 모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서서히 정의되어 갑니다. 자신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모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을 듣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이 돼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행복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시인 에머스는 끊임없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노력을 하면서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답게 살아가야 할까요? 간디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던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어떤 것이든 행동하며 자신과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간디는 행복이란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일이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서만 살짝 뒤집으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업무 수행, 큰 성공, 행복한 삶, 이 순서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받으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큰 성공을 이뤘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뿐입니다. 그 다음 더 높아진 수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행복한 삶을 맨 앞으로 보내어 행복한 삶, 훌륭한 업무 수행, 큰 성공, 이 순서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변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을 시작으로 하면 우선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집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훌륭한 성과를 얻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행복이 우선입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